재단이 SCP-3537을 처음 격리했을 때 그들은 이 개체를 비교적 평범한 인간형 변칙 개체로만 판단했습니다. 격리 장소는 13기지 8번홀 표준 인간형 개체 격리실이 배정되었고 기본적인 감시와 면담 절차가 시작되었죠. 겉보기에는 특별히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난폭한 행동을 보인 것도 아니었고 대화도 가능했으며 스스로를 공격적인 존재로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재단은 곧 이상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격리실 안에 있던 사람이 하루가 지나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키도 달랐고 체형도 달랐고 피부색도 달랐습니다. 머리색은 물론이고 생물학적 나이와 성별까지 바뀌어 있었죠. 처음에는 변장이나 위장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누군가가 격리실에 침입했거나 SCP-3537이 다른 인물과 교체되었을 가능성도 검토되었는데요. 하지만 조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격리실에는 외부 침입 흔적이 없었고 감시 기록에도 교체 장면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상한 점은 그렇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SCP-3537이 이전 면담 내용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디에 격리되어 있는지 알고 있었고 재단 인원들과 나눈 대화도 기억했으며 자신이 SCP-3537로 지정되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몸은 바뀌었는데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그대로였던 것이죠. 재단은 이 현상을 단순한 외형 변화로 보지 않았습니다. SCP-3537의 변화는 얼굴만 바뀌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지방량과 근육량이 바뀌고 키는 약 1.56m에서 1.97m 사이로 달라졌으며 인종, 피부색, 머리색, 성별, 생물학적 나이까지 변했습니다. 심지어 DNA 구조 전반까지 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죠. 그런데 그 모든 변화 속에서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이 두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적 특성, 기억, 성격, 정서 상태는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등에 새겨진 문신이었습니다. 어깨뼈 사이에 위치한 그 문신에는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리틀 미스터 모양씨라는 의미의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몸 전체가 다른 인간으로 바뀌어도 그 문신만큼은 사라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때부터 재단은 SCP-3537이 단순한 변신 능력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문신에 적힌 이름 원더테인먼트 박사 그리고 리틀 미스터즈 SCP-3537의 정체는 점점 더 기괴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죠. 리틀 미스터즈는 원더테인먼트 박사가 만든 기묘한 인간형 개체들의 컬렉션입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처럼 소개되지만 실제로는 대부분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보기 어려운 변칙적 존재들이었죠. 머리가 없는 개체, 이유 없이 웃음을 유발하는 개체, 기억과 관련된 이상현상을 일으키는 개체. 그런데 SCP-3537은 그들과 달랐습니다. 다른 리틀 미스터즈들이 하나의 특징을 가진 존재라면 SCP-3537은 특정한 형태가 없었습니다. 어떤 날은 남성, 어떤 날은 여성, 어떤 날은 노인, 어떤 날은 젊은 사람, 계속해서 다른 모습이 되었죠. 그래서 붙은 이름이 바로 모양씨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격리 후 얼마 지나지 않아 SCP-3537은 인종을 특정할 수 없는 비만 남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변신 사례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재단 인원들은 곧 그의 복부에서 이상한 색소 침착을 발견합니다. 처음엔 피부 질환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확인해보자 그것은 글씨였습니다. 누군가 그의 배 위에 광고 문구를 인쇄해 놓은 것처럼 말이죠. 그 내용은 원더테인먼트 박스의 리틀 미스터즈 광고문이었습니다. 마치 장난감 포장지 뒷면에 적힌 홍보 문구처럼 그 글은 SCP-3537을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키 큰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숙제를 도와줄 똑똑한 친구가 필요하신가요? 모양씨가 그런 친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 식의 문구였죠. 그리고 아래에는 리틀 미스터즈 목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카멜레온씨, 머리 없음씨, 웃음씨, 건망증씨, 그리고 5번째 항목 모양씨. 그 항목에는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인간형 개체의 복부에 자신의 상품처럼 소개하는 광고문이 나타난 겁니다. 이 장면은 SCP-3537의 성격을 단번에 보여줍니다. 그는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기억하고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하지만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기록 속에서 그는 한 명의 인격체라기보다 수집 가능한 상품에 가까웠던 것이죠. 재단은 이후 SCP-3537의 변신 사례를 꾸준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2016년 7월 12일에 기록된 사례였습니다. 이날 SCP-3537은 페룩의 남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대머리에 30대에서 40대 정도로 보이는 외형이었고 몸에는 페루 토착 몸칠과 비슷한 색소 침착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SCP-3537은 이 모습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밤씨. 그리고 곧이어 이 모습에 어울리는 변칙 능력 설명을 작성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부 일부가 생체 발광하고 그 빛나는 점들이 별처럼 보이며 현재 위치에 따라 별자리처럼 배열이 바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듣기만 하면 꽤 그럴듯한 리틀 미스터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별을 보여주는 남자,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설정이었죠. 하지만 재단의 실험 결과 그런 능력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SCP-3537은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그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어울릴 것 같다고 적었을 뿐이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또 있었습니다. 2016년 11월 6일 SCP-3537은 유럽계 여성의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금발에 약 20세 정도로 보이는 외형이었고 몸통 부분을 제외한 피부는 오랫동안 햇빛에 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번
이번에 붙은 이름은 모래범벅 양이었습니다. SCP-3537이 적은 설명에 따르면 이 개체 주변에는 모래가 생겨나며 어린이가 그 모래로 만든 구조물은 아무리 압력을 받아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모래성, 아이, 절대 무너지지 않는 장난감. 이번에도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상품처럼 보이는 설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능력 역시 실제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28일에는 더 기묘한 기록이 남습니다. SCP-3537은 50세 정도로 보이는 마른 남성의 모습을 변했습니다. 몸에는 금색 줄무늬가 불규칙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이 모습에 붙은 이름은 지퍼시였습니다. SCP-3537은 이 개체가 속이 빈 인간형 헝겊 인형이며 몸 곳곳에 지퍼를 열면 주머니 차원과 비슷한 공간이 나타난다고 적었습니다. 그 공간에는 물건을 넣거나 꺼낼 수 있다고 했죠. 하지만 이 역시 실제 능력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쯤 되자 재단은 중요한 의문을 품게 됩니다. 도대체 SCP-3537은 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변칙 능력을 계속 적고 있는 걸까요? 그냥 상상력이 풍부한 개체였을까요? 격리 생활에 지루함을 달래기 위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면 이것은 원래부터 누군가에게 제출하던 기획안이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단서는 2018년 4월 19일 면담에서 드러납니다. 할링 연구원은 SCP-3537에게 묻습니다. 왜 모든 변신에 대해 설명을 적지 않고 특정한 변신에 대해서만 변칙 능력을 적느냐고요. SCP-3537은 대답합니다. 모든 모습이 다 흥미로운 것은 아니라고요. 아이들이 보고 갖고 싶어 할 만한 것, 눈에 띄는 것, 상품으로 만들었을 때 재미있어 보이는 것, 그런 모습일 때만 설명을 적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중요합니다. SCP-3537은 자신의 변신을 단순한 고통이나 증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이 바뀔 때마다 그 안에서 상품성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라면 어떤 이름이 어울릴까? 어떤 능력을 붙이면 아이들이 좋아할까? 어떤 설정을 넣으면 리틀 미스터즈 컬렉션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연구원은 다시 묻습니다. 그 노트들의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SCP-3537은 짧게 대답합니다. 브레인스토밍, 즉 아이디어 회의였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바로 원더테인먼트 박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SCP-3537의 말에 따르면 자신은 원더테인먼트 박사가 리틀 미스터즈를 만드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만들어낸 존재였습니다. 먼저 SCP-3537이 어떤 모습으로 변합니다. 그 다음 그 모습에 어울리는 이름과 능력을 적습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는 그 내용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것은 실제 리틀 미스터즈로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이 말이 사실이라면 SCP-3537은 단순한 5번 개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리틀 미스터즈 중 하나이면서 동시에 리틀 미스터즈를 만들어내기 위한 살아있는 원형이었던 겁니다. 다른 개체들이 완성되기 전 SCP-3537이 먼저 그 가능성이 되었던 것이죠. 어떤 날은 행방불명시의 가능성이었고 어떤 날은 물고기시의 가능성이었으며 또 어떤 날은 전혀 다른 리틀 미스터의 초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리틀 미스터즈 중 일부는 처음부터 독립된 개체로 태어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SCP-3537의 몸에 잠깐 나타난 하나의 형태였고 그 형태가 원더테인먼트 박사에 의해 상품으로 고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SCP-3537은 살아있는 스케치북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SCP-3537은 더 이상 원더테인먼트 박사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재단의 격리실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계속해서 새로운 모습에 맞는 변칙 능력 설명을 작성합니다. 연구원이 그 이유를 묻자 SCP-3537은 이제 재단이 자신을 소유하고 있으니 재단을 위해 아이디어를 제안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답합니다. 이 대답은 묘하게 불편합니다. SCP-3537은 자신을 자유로운 창작자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데리고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아이디어를 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더테인먼트 박사가 가지고 있을 때는 원더테인먼트 박사를 위해 일했고 이제 재단이 가지고 있으니 재단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SCP-3537의 진짜 기괴함입니다. 그는 사람처럼 말합니다. 사람처럼 기억합니다. 사람처럼 지루함을 느끼고 사람처럼 아이디어를 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소유되는 존재라는 감각을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때문에 SCP-3537을 단순히 변신하는 괴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SCP-3537은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창작 파트너였다. 그는 스스로 아이디어를 냈고 그 아이디어는 리틀 미스터즈라는 컬렉션을 완성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SCP-3537은 리틀 미스터즈 세계관에서 가장 중요한 창작자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 수도 있습니다. SCP-3537은 창작자가 아니라 창작에 이용당한 존재였다고요. 자기 몸을 통제하지 못하고 고통스럽게 변신을 반복하며 그 변화에서 뽑아낸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제공해야 했던 개체. 그렇다면 그는 작가라기보단 아이디어를 생산하도록 만들어진 도구에 가까웠던 겁니다. 문제는 SCP-3537 자신도
그런데도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그는 자신이 피해자인지 직원인지 상품인지 창작자인지 명확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계속 변하고 계속 적습니다. 몸이 바뀌면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에 어울리는 능력을 상상하고 그 내용을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제단은 그것을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굉장히 조용하지만 생각할수록 기묘합니다. 격리실 안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면 그 사람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합니다. 그리고 등에 새겨진 문신은 그대로입니다. 모양씨, 몸은 계속 바뀌지만 상품명만큼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이 SCP-3537의 가장 큰 비극일지도 모릅니다. 그는 어떤 모습이든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온전히 자기 자신의 모습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무서운 개체의 초안이 될 수도 있고 새로운 리틀 미스터즈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가능성은 결국 원더테인먼트 박사의 상품명 아래에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SCP-3537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리틀 미스터즈 5번 개체였을까요? 아니면 리틀 미스터즈 전체를 만들어낸 가장 오래된 원형이었을까요? 혹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개체의 아이디어를 빼앗긴 가장 조용한 피해자였을까요? 정답은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SCP-3537은 지금도 격리실 안에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나겠죠. 그 모습이 평범한 인간처럼 보일 수도 있고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새로운 리틀 미스터즈의 시작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SCP-3537은 다시 종이와 필기구를 요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고 거기에 이름을 붙이고 존재하지 않는 능력을 적어 내려가겠죠. 제단은 그 기록을 보관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문서가 단순한 아이디어 노트인지 아니면 한 존재가 자기 자신을 잃어가는 과정의 기록인지는 아직 누구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SCP-3537 모양씨, 그는 어떤 모양이든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자기 자신의 모양만은 끝내 가질 수 없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